안녕하세요. 2020 대구 실패박람회 부채 부분 엔딩 테이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픈 테이블 그리고 브릿지 테이블에 이어서 문제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뭐 브레인스토밍도 해봤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의제를 나누면서 좀 그 정책이나 의제를 좀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오늘은 문제 극복을 위해서 실제로 의제를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래는 이 엔딩 테이블이 이번 주 토요일 실패 박람회 의제 전달식 및 폐막식 때 같이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같이 진행을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엔딩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걸 좀 정리하는 시간도 미리 필요할 것 같아서 원래 일정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주중으로 저희가 변동해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엔딩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제안할 수 있는 의제를 좀 도출하고 선언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 일종의 언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10개의 부분에서 정한 의제를 선언하는 형태의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5시부터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저와 같은 모티베이터들은 이제 디아크에 가서 1분 정도 우리가 오픈 테이블, 브릿지 테이블, 엔딩 테이블에서 나눴던 선언한 의제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5시에 꼭 같이 실패 박람회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픈 테이블 그리고 브릿지 테이블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정리하면서 정리와 의제와 관련된 경험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기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 얘기를 저희가 또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 탁탁탁 끝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구성은 저 모티베이터와 우리 기록자 담비님과 그리고 정책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정책 전문가님께는 저희가 미리 이 얘기한 오픈 테이블과 브릿지 테이블의 영상과 기록지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우리 대구시 청년정책과 박미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 좀 대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과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어떤 부채 문제를 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떻게 같이 협업해 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짧게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정책 전문가님의 피드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대구시청 청년정책과 박미주라고 합니다. 정책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깨가 무거운데, 예, 제가 이런 자리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조금 제가 더 적어온 대본도 조금 살짝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진행해 주신 수기 토론 오프닝 테이블과 그 브릿지 테이블에 제가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아르바이트로 빠듯하게 생활을 꾸렸던 때도 생각이 나고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최유리 디딤 상임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부채는 청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빈곤한 가정, 학자금 부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은 비싼데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해도 소득이 낮은 청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테이블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빚이 생기지 않도록 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을 하는 것. 둘째, 그래도 부득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자가 적은 곳에서 잘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셋째로 빌리고 나서는 잘 갚을 수 있도록 부채 상환 재무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청년 부채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청년 사업장 청년 입기 예스 매칭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시 건축 주택가에서 시행하는 청년 행복 주택 사업,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절감을 돕고 있고, 또 제가 담당자인데 청년 희망 적금과 청년 저축 계좌, 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행복 주택 사업, 잘못 읽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사업을 통해서 그 청년 자산 형성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외에도 청년이 사회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 사업과 진로 탐색 사업, 창업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서 청년 부채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 정책으로는 신용 이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상환을 위한 지원책도 있는데요. 청년 부채 중에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던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 시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출산 보육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괜찮나요?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한편 저희 시에서는 작년 12월에 청년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도시 공동체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청년 희망 공동체 대구 선포식을 가졌었는데요. 청년 희망 공동체 대구는 청년과 지역 대학, 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이 청년의 미래가 곧 지역의 미래임을 함께 인식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전국 최초의 사회적 협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는 청년 희망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의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청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년 부채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부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은행과 협업하여서 금융교육 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상담소에서 현재는 금융 부채 상담만 진행하고 있는데 최유리 이사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무 상담도 추가해서 전문 재무 상담가의 조언에 따라서 청년들이 규모 있고 체계적인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비용 부담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 도시공사와 주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협업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제1차 청년 정책 정부의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세무 조정 특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 정책 및 금융교육 지원 정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정책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의제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또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청년 부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로봇처럼 읽었죠. 죄송해요. 아니요, 네, 아니요. 긴장이 돼서. 아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소거 네, 해주시면. 네. 예, 죄송해요. 네. 네, 대구시 청년정책과의 박미주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부채와 관련한 어쨌든 내용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오픈 브릿지 테이블에서 좀 도출된 의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최유리 의제 전문가님께서 잘 배우고 잘 빌리고 잘 갚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 부채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대구시에서도 금융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은행과 협업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청년상담소 지금은 이제 금융 부채와 관련된 부채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나의 재무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듯이 좀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회잖아요. 뭐 주거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뭐 교육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주거를 뭐 제공하거나 뭐 그런 정책도 있더라고. 빈집을 사서 그 빈집을 청년들에게 좀 잘 공급하는 뭐 그런 사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향후 계획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좀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뭐 대통령이 정한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청년정책 기본 계획도 세우고, 각 지자체도 이제 정부가 마련한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시행령들을 만들거나 그걸 근거해서 청년 정책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그런 정부 계획 안에 어쨌든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 등급을 좋게 받기가 당연히 어렵잖아요. 신용 이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뭐 특례 같은 부분들, 그리고 늘 요구해왔던,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청년 이전의 어떤 청소년기와 교육기에서 금융교육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이제 담긴 정부 계획안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제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이 정도의 향후 계획은 있다, 이런 이제 공유들을 좀 해주셨어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사실 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오픈 테이블이 진행되기 전에 뭐 부채 부분을 관련해서 뭐 모티베이터나 기록자나 관련한 정책 전문가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이런 점은 어떤 것들이 뭐 청년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이나 의제 당사자가 이 정책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다, 뭐 이런 피드백을 사전과 사후에 좀 더 잘 됐으면 이 엔딩 테이블이 끝나고도 좀 우리가 그래도 이 정책적 선언을 하는 것이, 의제적 선언을 하는 것이 좀 완결성이 있고 좀 뿌듯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끈끈하게 우리가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같이 협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뭐 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와 뭐 청년 당사자들이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발언해 주셔서 너무너무, 정리하고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의제 선언을 해야 돼요. 그 형태가 어떻냐면, 저희가 의제 선언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두세 가지, 세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의제 선언은 딱 한 가지만 정해서 1분 동안만 발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 선언, 뭐 정리했을 때 개인적 선언, 그리고 정책적 선언, 그리고 의제 당사자적 선언,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 개인적 선언 같은 경우에 뭐 생활 경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뭐 그런 말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채무가, 여기 다중 채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채무를 한꺼번에 뭐 확인하고 관리하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지원 뭐 센터,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제 당사자적으로 사적인 혹은 공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 금융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의지를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업이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보여주자, 활동으로 보여주자, 뭐 이런 방식의 선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선언들에 관해서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자기가 그 선언에 대해서 경험들 혹은 주변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그걸 조금 더 선언하거나 의제화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좀 이 선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만 뭐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세 가지 다 뭐 나는 이래서 이런 선언들이 필요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눠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먼저 이 의견들을 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가 이전에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나눠주실 분? 빨리 해요, 빨리 가요. 먼저 해주실 분 없으세요? 다들 이거 글 적이고 계신데, 그러면 이 테이블 끝이 나지 않으니까 한 분씩 먼저 누구 한 분을 입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유도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의견을 말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런 청년의 대출 문제에 대한 통합 지원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취업은 거의 100%에 가까운 청년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겪는 문제다 보니까 취업에 관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어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들을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은 취업 준비하는 교육이라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대출을 잘 받고 대출을 잘 관리하고 대출을 잘 상환하고 그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설계와 상담과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연계해 주는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직접 하나하나 그런 상담도 따로 찾아봐야 되고 재무 설계도 따로 찾아봐야 되고 상환을 어떻게 잘하는지도 따로 찾아서 혜택을 이제 챙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원 센터가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도 되게 잘 되어 있긴 한데 홍보가 약간, 물론 홍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겠지만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빨리 갚는 게 좋은지 천천히 갚는 게 좋은지, 이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가 들어간다면은 청년들이 더 똑똑하고 슬기롭게 이런 부채에 관련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적 선언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가 코로나19 초기에 되게 큰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아예 거리에 나다니지를 않고 우리가 나다니면 되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거의 이제 가만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동성로나 이런 각자의 소상공인들 이렇게 우리가 소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소비할 수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무급휴가를 받거나 그러니까 해고되거나 소득이 당연하게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사실 물어보면은, 피해를 해결한다는 거는 다시 소득이 그 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와야 그 피해가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줄어든 소득으로 내가 기존에 해왔던 소비나 기존에 내가 고정적으로 나갔던 것들을 줄여 나가야만 이전에 했던 그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나 혹은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이든 청년에 관련해서 고용 안정 지원금이든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을 내기는 했지만, 이전에 이제 담비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건 현금성이 아니고 어떤 포인트나 이런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해왔던 것은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출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출이 늘 수밖에 없고, 신용이 낮은 청년들은 2,3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채무가 학자금 채무도 있을 거고 2,3금융권 채무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채무가 엮이잖아요. 다중 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학자금 대출은 장학재단에서 빌리게 되고, 2,3금융권은 또 2,3금융권대로 저축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게 되고, 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중은행에 있었던 채무는 또 채무대로 갚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카드론이나 캐피탈에 대해서 또 대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대출이 다중으로 묶이게 되는데, 내가 이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대출을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통합적으로 나의 재무 상황이나 나의 이런 금융 상태를 파악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공간 자체가 없으면 이 채무 문제는 이제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 누군가는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누군가는 이 다중 채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과 재무 이런 부채에 관한 문제들을 털어놓고 편히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교육까지 제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원스톱 센터처럼 그런 정책적인 제안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에 다들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하게 관련해서 개인적 의제나 공동체, 우리 의제 당사자적으로 또 의제를 선언하려고 하면 또 어떤 경험들이 나눠주실 사례들이 좀 다른 분들도 있으시면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님. 네, 들리시나요? 네. 그 앞에서 모티베이터님이랑 유로파님 거의 얘기랑 많이 비슷한 정책 제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앞에서 우리 정책가 분께서도 많이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예방이고 교육 위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상담이고 상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계속 장기화로 되고, 예를 들면 승무원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화로 정말 언제 취업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평소 많이 했지만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 관계로 계속 안 되고 있고, 이러면서 좀 생길 수 있는 빚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현재의 문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만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어떻게든 일을 많이 하고 뭐 기본급 이상을 받고 있지만 집을 살 수 없는 게 지금 사회 현실이고 이것은 사회가 청년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뭐 잘 배우고 잘 빌리고 잘 갚자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문제에 있는 문제에 지금 이렇게 부채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빚이 많은 청년들을 같이 상담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담과 이런 거 말고는 좀 많이 적다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좀 더 좀 예를 들면 뭐 상담을 통해서 그 연체의 뭐 퍼센테이지를 낮춰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 아니면 갚을 수 있는 좀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정부에서 연체 전 대출도 있고 뭐 해결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것 또한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빚의 정도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좀 좌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취업도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진짜 현실에 정말 바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시기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들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이게 부채 문제라는 게 이제 개인의 문제로 좀 얘기가 되는 게 많은데 사실 이걸 부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개인은 말 그대로 내가 문제다. 돈 잘못 쓰고 그거 빚진 거 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좌절스럽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채가 전반적인 부채 문제가 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이 문제가 또 해결될 것이라고 또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상담을 이제 주로 다니시는 분들을 저도 옆에서 보는데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것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정책을 알려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 그게 그 정책이 내가 안 된다는 걸 내가 그 정책의 수혜자가 못 된다는 거를 또 찾아보면서 알게 됐을 때 느낌이 또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그것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뭐 이것도 지원금을 받아서 어쨌든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대출을 받았는데 정말 대출의 끝에 갔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나 뭐 개인 회생이나 워크아웃이 안 되는데 그 전 단계인데 그럼 내가 계속 연체를 해서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이 되는 그런 연체를 해서 그걸 맞춰야 되나 그 전까지 나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되게 막막하게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민하고 있는 걸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책이 나한테 효용감 있다고 느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애쓰고 있겠지만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정책이 내 것이다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효용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방향 확실한 방향 그러니까 타겟 혹은 진짜로 시에서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청년의 삶을 존중하려고 있다는 정책적인 노력이 보여야만 사실 그 효용감이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개인적 선언도 괜찮고요. 뭐 사회의 문제들, 뭐 의제 당사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선언도 괜찮습니다. 나눠주실 분? 네, 담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생활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는 사실 그런 생각들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또 이제 가정적으로도 이제 요즘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청년이라고 해서 딱 1인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청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가정 환경 그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많이 이런 것들 생활 경제에 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생활 경제 문제를 좀 인식하게 됐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벌었는 것들을 잘 융통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뭔가가 있어서 대출을 해야 될 때 사실 딱 생각나는 거는 제1금융권밖에 생각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가 또 의제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잘 배우는 금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적으로 지금 이제 대구시 정책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시에서 이제 뭐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햇살론이라던가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뭐 적금이나 그런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해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막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거나 혹은 뭐 청년센터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어떤 홍보물을 보거나 그냥 그렇게 했을 때에 막 알게 됐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말 그대로 청년 정책이어서 뭐 주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아봤을 때 1인 가구의 청년들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 주택이라고 하면 청년 혼자만 살아야 하고 혹은 신혼부부라서 이제 결혼을 해야지만 청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혹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거나 뭐 아버지를 모셔야 하거나 자기가 가장이어서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주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상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청년이라고 해서 혼자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을 해서 꼭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이거를 하면서 생각났던 거는 이제 부채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셨던 원스톱 지원센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사람들이 막 돈을 꼭 은행권에서만 빌린다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뭐 빌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자기가 얼마만큼 빚을 내고 그게 이자가 얼마만큼 모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뉴스나 신문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한 곳에 가서 자기의 그런 개인정보를 넣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빚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그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제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 선언으로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빌렸고 이자가 얼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인지하고 앞으로 잘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부채를 계속 안고 지내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뤄두고 싶고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것을 교육하고 이걸 인지하고 이후에 지원책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사실 해야 하는 것은 각 개인적으로는 부채 문제나 혹은 이런 경제 문제에 가진 개개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와 나의 습관 혹은 나의 부채 혹은 소비 습관들을 인지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고 혹은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그걸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부터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선언이자
개인적인 의지라고 보여져요.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들이 일종의 개인적 선언으로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까지 같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같이 얘기 나눠주실 분? 네, 원희님? 네, 저는 방금 모티베이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자신의 경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저는 그걸 관련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네, 저는 사실 보통의 청년들은 대부분 재정 문제에 좀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공통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연대은행의 그 디딤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상담원과 이런 거 제가 생활 경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깨달았던 게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경제 상담을 듣고 제가 좀 좋았던 게 제 습관이라든지 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빌리기 전에 그리고 빌려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나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디딤에서 그 생활경제 상담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경제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엄청 이제 좋았다는 후기를 이제 전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걸 재무 상담이나 저는 이제 신용적인 상담을 하는 공간들이 있지만 이제 디딤에서는 이제 사회적 금융의 접근으로서 지금 조합원들에게 당장 뭐 네가 이걸 줄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게 네가 이걸 하고 싶으면 너의 욕구와 맞지 않는 소비들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상담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금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삶을 존중받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상담으로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재무 상담이나 신용 상담을 가면은 물론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러시지만 뭐 어느 주식을 살까요? 어디다 투자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의 금융 생활, 내 생활에 관련된 소비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습관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 뭐 금융 영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혼까지 끌어서 뭐 이렇게 뭐 투자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금융 교육이나 금융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디딤에서 생활 경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저의 그 되게 마음에 걸리는 불편하고 소비할 때마다 되게 죄책감 느껴지는 소비가 택시비였거든요. 저는 제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는 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있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택시를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담에 갔을 때 나에게 택시비를 줄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으로 변명해야 하고 방어하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활경제 상담을 들으면서 몸이 소중하시잖아요. 아현 씨는. 아현 씨처럼 몸이 소중하신 분들은 택시비를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고 다른 부분들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 봐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는 택시비 많이 탄다며 야, 너 사치 부리지 마라. 무슨 택시를 타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소비, 내 소비 패턴에 맞는 것에 따라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과 내가 이 이외에 내가 과소비하고 있는 것들, 내가 다르게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런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청년들이 스스로 소비할 때
더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게 이후의 재무 관리에도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들을 어쨌든 디딤에서 좀 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 금융들도 좀 틈틈이 이제 이런 공기관이나 어쨌든 시중 은행이 할 수 없는 그런 빈틈들을 그런 사회적 금융이 또 잘 메꿔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의제 당사자로서 디딤과 같이 무언가 같이 하시고 있는 분들로서 같이 꾸준히 활동하고 의제를 좀 같이 주변에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롱님은 지금 화면이 안 드시는 거죠? 이렇게 의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네네 말씀하시려고요? 박미주님, 네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를 네. 아,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수기 토론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그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 고충이신 내용들 잘 정리해서 저희 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요 토론 때문에 정책을 조사하면서도 많은 정책이 있지만은 이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 아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많은 정책이 있는데 지금 몰라서 못 하셨다는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처음에 그 오프닝 테이블 때 원희님의 스토리가 되게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친구들한테 뭐 빌려서 뭐 비용을 충당했을 때 친구들이 뭐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가난하다고 뭐 꿈조차 가난할 수도 없는데 저도 돈이 많거나 뭐 여유로웠으면 좀 더 다양하게 진로 탐색해보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이게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수기 토론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청년 기본법이 올해 제정되었고 우리 과는 그 2018년에 생겼습니다. 그 우리 부서는 지금 청년처럼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해가는 저희 과를 지켜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드신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고 뭐 본인의 어떤 생각들, 느끼셨던 감정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한결 가까워진 정책 담당자라기보다 우리 같이 공감하고 이 의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한 개인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네. 좀 더 자주 이후에도 같이 성장해 나가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오픈 테이블 하고 브리지 테이블, 엔딩 테이블까지 진행을 했는데 토요일에 발표할 한 가지 의제는 주로 이제 좀 나온 의제인 정책적인 선언과 관련해서 통합 대구시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대구에서 딱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초기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러니까 대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과 채무와 이런 관련한 부채와 관련된 복지 혜택 혹은 사회적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없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굉장히 치명적으로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교육하고 부채 문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음에 되게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대구시 청년금융복지센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좀 말을 정리해서 토요일에 부채 문제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대구시 청년금융복지센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서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담당자님도 이제 정리 좀 해주셨고 정책 전문가님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같이 함께했던 의제 당사자 여러분 테이블 3번을 같이 했는데 좀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제 후기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나누면서 이 자리를 끝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눠주실 분 순서대로 제가 호명할까요? 아니면 유로파님? 네. 일단은 사실 금융 부채에 관한 문제가 개인에게 되게 예민한 문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경제 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스스로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디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기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실패 박람회 테이블들을 통해서 다른 당사자분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좀 나 자신에 대한 용서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만 하고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책들도 생각하고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 같이 함께한 분들에게도 많은 발전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나서 반가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기 말씀해 주실 분? 제가 지명할까요? 그러면 A님부터. 네. 저도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많이 어색했고 좀 맨 처음에는 이거 얘기하는 게 잘 들릴까 뭐 잘 전달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3번째가 되고 지금의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 따라서 잘 된 것 같고 또 각자 다르잖아요. 학생도 있었고 사회초년생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실패했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니까 저 또한도 좀 시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정책도 저희가 제안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전달되고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우리도 많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원희님.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제 실패라고 하면 굉장히 내가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하게 타락한 것 같은데, 추락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실패들은 다 존재하고, 그게 나만이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정책적으로도 고민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또 좋았고, 이런 정책이 또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어서 되게 좋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담비님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기록자로 새 타임 동안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네. 네, 저는 한마디로 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이렇게 의제를 도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는 되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디 한 곳에 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그냥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의제로 도출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동적이네요. 되게 다른 세상의 사람이고 정책은 누가 만들지 그냥 이러한 불편한 부분이나 답답한 부분 혹은 아쉬운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아까 뭐 원희님도 그렇고 유로파님도 그렇고 이제 다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함으로 위로도 받고 그런 무슨 유대감과 연대감도 생기고 또 이런 청년연대 은행 기린처럼 이런 대안적 은행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저는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 네트가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정말 안전망이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모두가 다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정말 3번의 테이블이 이렇게 끝나가고요. 네. 아니, 부채 문제라는 게 진짜 터놓기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처음에 오픈 테이블 시작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 회의가 마무리되고 이 토론이 어떻게 이제 끝 맞춰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잘 모르겠다 뭐 막연히 어렵기만 하다 막 이런 생각들로 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다 같이 고민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이런 공통의 감각들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삶 속에서 서로가 가까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잘 따라와 주시고 시간 잘 지켜주시고 이런 비대면 진행에도 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리된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토요일에까지 진행하는 의제 발표회까지 공유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짜 마지막 응원 날개 챌린지 우리 정책 전문가님 응원 날개 챌린지 혹시 아세요?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가슴 네, 여기 대주시고 네. 이 친구 이 응원 날개를 살짝 날려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응원 날개 챌린지 한번 날려볼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